노태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조이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청와대와 대법과의 견해차를 이유로 들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조이대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무죄 선고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했는데도 조이대는 무려 2달 넘게 후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오래 끌었으면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다가오며 대법관 2명 동시 조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웃긴 건 재판 지연 해소를 천명했던 조이대가 정작 재판 지연을 해소할 대법관 제청은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원하는 인사가 달라 교착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조이대가 욕을 먹어가면서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침 이 의심에 불을 붙이는 해석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선고된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방해 판결 근거들을 완전히 뒤집으면 결국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까지 무죄를 줄 법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단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 내용은 장용진 기자의 명쾌한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조희대는요, 지금 대법관 임명을 최대한 미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조희대는요, 8월까지는 대법관 임명을 미뤄야 됩니다. 최근에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끝났죠. 윤석열의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 수사권입니다. 체포방해 사건에 윤성식 판사는 상관없어, 다 합법이야 라고 판단을 내려줘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넘어가게 되죠.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끝내야 돼. 이거 뭐다? 조희대 지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란 사건은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의 의견이 엄청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법 왜곡죄라든지 재판 소원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원합의체 조희대 마음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딱 들어와 앉아있다. 조희대 입맛대로 사건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점, 계엄 선포권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점, 이 판단을 뒤집어 버려야지 내란 본류 재판에서 윤석열한테 무죄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고. 그러니 지금 조희대가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나락으로 가버린 윤석열을 위해 조이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조이대에게 윤석열은 어쩌면 단순히 보호해야 할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연결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이든 조만간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이든 수사의 칼날은 결국 좋든 싫든 조이대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합특검은 최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석방에 대해 파기 시작했고, 만약 심우정을 타고 직위원까지 치고 간다면 그 다음은 조이대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조이대에겐 12.3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내란에 협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 내란 특검에선 일단 조이대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계엄 당시 채널A는 새벽 0시 3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속보를 냈고, 조선일보 역시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라는 보도를 낸 걸 보면 조이대에 대한 의혹은 아직 끝이 안 났다고 봅니다. 게다가 조이대가 의심받는 건 계엄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민주시민들 입장에선 이게 더 분통 터질 일인데, 작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한 대법원의 광속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사건입니다.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선 사건 기록 7만 쪽 논란, 전자문서 심리, 배당 등의 온갖 절차 문제가 점철돼 있어 어쩌면 조이대로선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이대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간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고 유죄를 받아 깜빵까지 가진 않는다 해도 어쨌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온갖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조이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전원 합의체에서 거수기 노릇을 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 썩어 빠진 법비들 입장에서 윤석열을 무죄로 만드는 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기 방어 수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에게 무죄를 준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또한 전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을 생중계로 받고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들은 그 정도 역풍과 혼란은 감수할 수 있을 거고 애초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역풍 정도는 고려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이대가 짜놓은 판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저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장용진 기자의 솔루션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고요? 방법이 있죠. 일단 조희대 탄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희대를 탄핵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요, 문제가 될 만한 판사들이 있죠. 조희대 탄핵할 때 같이 탄핵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박영재 대법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천대엽 이런 사람들. 천대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조희대의 탄핵 사유와 겹쳐요. 글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법원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 기자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솔직히 정부 여당으로선 탄핵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행하진 않더라도 작년 조이대의 1차 사법 쿠데타 당시처럼 국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탄핵을 질러버릴 수 있다는 경고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보다 입법으로 조이대와 그 졸개 대법관들을 묶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 재판소헌제가 도입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헌재가 명실상부 대법원의 상급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예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헌재의 판단 취지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반드시 따르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건 헌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대법원 위에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오만하게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면 국회가 입법으로서 헌재를 통해 대법원의 목줄을 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 더 정확히 말하면 7월 28일 이전까지 어떠한 조치든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됐다는 안도감에 취해 방심하다가는 조이대와 내란 세력이 짜놓은 판에 허망하게 말려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이 됐으니 엄격, 근엄, 진지해야 한다는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뚱뚱한 공룡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바뀐 건 대통령 한 명일 뿐 여전히 언론이나 사법 카르텔은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여당이 책임감은 가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조이대의 시간 끌기를 그냥 인사교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엄 직후 대법원 움직임,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이재명 후보 광속 파기환송, 그리고 노태악 후임 재청 지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 선의 끝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이며 내란 세력의 사법적 부활입니다. 또 그 부활을 막으려면 조희대와 내란 대법관들을 향한 압박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